네, 안녕하세요. 저는 슬기로운 PT 생활입니다. 일단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영상을 찍는 이유에서는, 저는 트레이너이고요. 실제로 트레이너를 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트레이너를 관리하시는 분들, 아니면 트레이너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 하고, 제 생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영상으로 어떤 이야기를 좀 할까 하다가, 되게 처음에 저가 관리자로 있으면서 떤 트레이너가 되고 싶은지 면접자들한테 좀 묻긴 하거든요. 아니면은 처음에 트레이너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트레이너가 되고 싶은지 이렇게 묻긴 하는데 그래서 그 관련해서 영상을 찍어볼까 해요. 그래서 당신은 어떤 트레이너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영상을 찍겠습니다. 네. 트레이너 앞에는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죠. 네. 몸이 좋은 트레이너일 수도 있고, 재활 운동을 잘하는 트레이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말을 잘하는 트레이너, 또는 세일즈를 잘하는 트레이너 이렇게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을 텐데 어떻게 불려지든 내가 스스로 트레이너 스스로 나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은 사실 굉장히 잘하는 트레이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불리기 위해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회원한테 그런 식으로 줄 거니까요. 네. 하나의 색깔을 갖고 있는 트레이너는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네. 그 센터에서 그런 색깔을 가진 트레이너가 있으면은 그런 회원들이 왔을 때, 필요한 회원들이 왔을 때 바로 매칭 시켜드릴 거죠. 그리고 보통은 그럴 때, 회원님들이 믿고 잘 따르더라고요. 성공률도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자신이 어떤 트레이너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어, 어, 또는 이런 질문을, 왜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뭐, 전자든 후자든, 내가 트레이너로서 일어나면서 만족할 만한 벌이, 또는 만족할 만한 성취를 갖고 계시다면, 괜찮죠? 그렇게 사시는 것도. 네. 근데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잘 되는 분들이라면 굳이, 아니면 또 영상을 보면서 또 디벨롭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분들이 아니라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런 준비 과정에서 내가 되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트레이너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는 어떤 트레이너인지 말할 수 있는 트레이너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걸 못하고 계시다면은 아마 트레이너 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트레이너를 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 트레이너가 오면은 제가 이렇게 묻긴 해요. 어떤 트레이너가 될 거예요? 어떤 트레이너가 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은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어, 회원 니즈에 맞는 운동을 알려주는 트레이너가 되고 싶다고요. 네. 트레이너가 되고 싶다고요. 네. 되게 좋은 얘기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내가 경력 자체가 짧고 배움이 아직 깊지 않은데, 사실 많이 써먹지도 못했는데, 내가 배운 것 자체를. 그랬는데, 회원님들이 맞는 운동을 내가 100% 주겠다? 3개월 안에 또는 한 달 안에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죠. 그리고 모든 회원들은 성격이 다 다른데 그 성격이 다름을 다 맞춰줄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네. 한 5년? 내가 10년 사이로 트레이닝 경력을 쌓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10년 이상을 했어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 하다 보면은 내가 회원을 유치하지 못할 거예요. 그냥 센터에서 신규 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고, 나한테 수업 하나 주기를 바라고 있고, 결국 그러다가 수업을 못 받으면 센터 탓만 차고 있고, 이 센터는 안 되겠다. 난 실력 이만큼인데, 이러면서 평만 늘어놓다가 딴 센터 이동하겠죠. 아, 그렇게 센터를 자주 이동하시는 분들, 그쵸? 왜 그러세요? 진짜 스카웃 또는 좋은 조건을 받아서 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너무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 안 좋아서 이동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은 선생님들이 만든 걸 수 있어요. 과연 센터에서만 그랬을까요? 센터만 잘못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센터를 처음에 고른 것도 선생님이었고요. 그 1년, 2년 있으면서 그 센터의 분위기를 만든 것도 사실은 선생님입니다. 네. 물론 진짜 대표가 또는 그런 관리자가 이 마인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러신 분들은 빠르게 정리하는 게 좋죠. 근데 요즘에 센터 너무 좋거든요. 시설 좋고요. 환경 너무 좋아요.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잘하시면 돼요. 내 회원 유치하면 되고요. 내가 수업료 내가 올리면 되고요. 내가 재등록 잘해서 내 보유 회원 수, 내 수업량, 내 월급을 지키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내가 어떤 트레이너인지 실제로 내 주변 동료들한테 아니면 내 회원님들한테 말하고자 하고 있는지 말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사각담만 하시다가 그러실 거면 저는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여기 남아 있다가는 얘는 상처만 받으실 수 있어요. 이 트레이너 직업 자체가 접근이 쉽잖아요. 예, 접근이 쉬운데 깊이는 낮지 않아요. 얕지 않아요. 되게 깊어요. 왜냐면은 여러 임상을 통해서 내가 몸에 또는 내가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그 경험은 단시간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조금 더 어, 디테일하게 회원을 관리하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가 잘하고자 하는 게 뭔지 또는 뭘 하고 싶은지 선택하셔야 돼요. 다 할 수 없어요. 진짜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힘이 생겨요. 회원들한테 어? 저 트레이너 뭐지? 이 트레이너 뭔데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지?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나는 PT 경험이 있는데 이 사람은 모르겠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생겨서 회원님들을 자기 회원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아, 타고난 탤런트들이 있는 트레이너들이 있어요. 예, 얼굴이 잘생기거나 신체 비율이 좋거나 말을 진짜 잘하시는 분들. 근데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잖아. 이 사회는 평등하지가 않거든요. 원래 시작 자체가 평등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내가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사실 이긴다는 말이 좀 모호하긴 한데 같은 센터에 있으면은 잘하는 트레이너가 있어요. 월급을 잘 버는 트레이너. 그렇다면 그 트레이너는 뭘 잘하는지 옆에서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는 배울 만해. 이거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못 배우는 거야. 그럼 나는 얘를 이기기 위해서 뭘 더 배워야 되고, 뭘 더 향상시켜야 될지 보세요. 예. 그러면은 집중해서 보다 보면은 뭘 해야 되는지 나와요. 그 다음에 내가 그 나와 있는 것 중에 선택을 하시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재밌어 하는 거. 그러다 보면은 나는 어떤 트레이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어떤 트레이너일까요? 어, 저는 처음에는 재활을 잘하는 트레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재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어느 센터를 가든 재활을 하는 트레이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수업이 재미없더라고요. 지금의 나는 떤 트레이너냐면은 90%의 일반인들을 가리키는 트레이너입니다. 특수 목적도 아니고요. 10%의 해창도 아니에요. 그냥 90%의 일반 분들이 센터에 오셨을 때 제 회원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나이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어려도 되고요. 나이가 많아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했고, 제 트레이닝의 그런 깊이를 결정을 했어요. 예. 너무 깊지도 않아요. 옛날처럼 엄청 디테일하게 그 모습을 잡기 위해, 재활을 하기 위해 시간을 2, 30분 쓰지도 않아요. 예. 짧게 근력 운동 몇 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드립니다. 어, 냉정하게 돌아봐서 자신이 어느 시간 정도 일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수업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지 사람인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한테 잘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트레이너인지 바로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지금보다 훨씬 나은 모습으로 일하고 있을 거예요. 재밌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이런 걸 하고 있고 이런 걸 공부했으니까 이런 걸 접목해 봐야지 라고 하면서 재밌는 하루하루가 쌓일 거예요. 그 쌓이는 게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 그런 사람으로 돼 있을 거예요. 네. 일단 기본은 있잖아요, 저희가. 그쵸? 아, 여기서 만약에 자격증이 없는 트레이너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격증은 일단 따세요. 예. 자격을 갖추고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는. 예. 그냥 국가가 인정한 자격증 있죠. 이거는 자랑할 게 아니고 그냥 있어야지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부터 따세요. 생체. 따시고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그걸 땄다고 자랑할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기본 소양이에요. 이게 있어야 남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불평만 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센터 시설이 낡고 회원이 안 들어온다. 그다음 환경이 이렇다라는 거 탓만 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세요. 예.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트레이너 직업은 100% 개인 역량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역량으로서 회원들한테 그거를 입증받을 거예요. 내가 보유도가 떨어진다? 그 다음에 내가 재생동률이 낮다. 나랑 운동하는 사람은 1년, 2년을 넘는 게 아니라 6개월 미만이다. 항상.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 정도의 트레이닝을 하는 거고, 그 정도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그냥 흘러가다 보면은, 아, 지금 저보다 좋은 좋은 재능을 갖고 있는 트레이너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나의 위치는 점점 떨어지겠죠. 그럴 때 돈이 안 모였으면은 끝이에요, 그냥. 예. 그래서 기준을 딱 정해서 말해드리면은 저는 트레이너라면은 한 달에 500 이상을 벌어야 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300을 벌어야 되고, 한 300을 저장을 해야 되고, 1년에 3,600을 저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1년 반, 7천에서 1억 사이를 모으시고, 그걸로 나의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센터를 차리던, 투자를 하던 뭘 하세요. 네. 트레이너는 20, 30대 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제가 40대 때는 수업을 그렇게 많이 못해요. 현실적으로 수업을 10개 이상, 12개, 15개까지 해봤지만 10개까지는 가능할지 몰라. 40대 이상에서는 사실 체력적으로 한계가 좀 와요. 그러고 집중도 떨어질 거예요. 네. 여러 임상이 쌓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스페셜리스트한 사람이 저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쵸? 제가 말했지만 90%의 일반 분들이라니까. 제가 스페셜리스트가 되려고 했으면 아마 그렇게 내 가치를 그러니까 내가 엄청 고부 가치 트레이너로 하겠죠. 근데 그게 안 돼요.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저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500을 맞추는 걸 기준으로 해서 수업을 또는 월급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네.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이 트레이너라는 직업 자체가 정말 쉽게 보는 직업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깊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얕지 않거든요. 진짜 진심으로 존경받는 그런 트레이너가 되길 원하고 트레이너라는 직업의 인식 자체가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 조금 첫 영상이라서 지금 목소리도 조금 코맹맹이한 소리가 나는데, 준비가 좀 미흡한 점, 제가 앞으로 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조금 더 발전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